자, 이 전해드린 대로 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 선임 직후부터 천안함 자폭설, 또 코로나는 미국발이다. 자,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래경 이사장은 사퇴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발언들부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국 시민들의 그 공식 서한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NGO 반전 평화단체들과 싱크탱크한테 수십 통의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순간에 한국은 주권이 없는 그야말로 미국 동북아 전략의 하수인이 될 뿐이다. 자, 지금 그 영상을 좀 보셨겠습니다만 저게 뭐 그냥 뭐 본인의 유튜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뒤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서 발표한 말이긴 한데 물론 2017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 그래도 저런 그 사상을 가진 분, 그리고 특히 천안함은 자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내정을 했다. 자,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래경 씨 사퇴 이렇게 좀 규정을 해야 되겠죠. 예.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래경 씨 개인적 차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민주당 차원의 문제인데요. 저번 얘기 들어보면 뭐 지금 다 나왔지만 뭐 자폭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코로나 진원지가 뭐 미국이고, 한국 대선에도 미 첩보기관, 정보기관들이 뭐 개입을 했다. 이런 식의 좀 음모론, 황당한 그야말로 좀 몽상가적인 자신이 만들어놓은 대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 아닌가 싶어요. 뿌리 깊은 그 친중 친북 인사라고 아까 그 얘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미에다가 넘어가서는 반대한민국 인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분을 어떻게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올 생각을 했을까?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까지 몰랐던 걸 생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좀 다 한 번만 일별에도 알 수 있는 얘기를 전혀 몰랐다? 몰랐으면 그게 더 큰 문제고, 대한민국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제1당 아닙니까? 국회 사실상 여당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서 전혀 몰랐다? 그럼 더 큰 문제고요. 저는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바로 민주당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왜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느냐. 자신들의 시각만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시각만으로 봐서는 이건 이 정도는 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과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떤 이래경 이사장 개인과 그분의 발언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 과연 민주당이 혁신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이른바 진영 논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뭐 그보다 더 좁은 그런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런 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의 언행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민주당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래경 이사장은 그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익숙치 않은 인물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까지 했던 것은 네. 뭔가 두 분 사이에 뭐 인연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예. 뭐 이재명 지키기 뭐 거기에서 주요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친분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이래경 이사장이 그렇다고 해서 당에 주요 어떤 뭐 당직을 맡았거나 주요 역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발탁이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명계에서 혁신을 굉장히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명계의 어떤 눈에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그리고 그 반대나 이런 이야기를 좀 꺾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혁신, 그 비명계가 원하는 혁신의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이래경 이사장이 좋은 카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순혈주의에 좀 맞고 운동권 어떤 본류의 과거에 있었던 분이시니까 어떤 우리 당에 지금 존재하는 순혈주의도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또 그 김근태 전 의장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의 또 인연을 생각하면 또 굉장히 이제 존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활동을 보면 상당히 이재명 지지 성향이 강한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혁신의 전권을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게 남의 칼을 빌어서 비명계를 좀 이렇게 좀 누를 수 있는 차도살인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증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인물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럼 이거 검증도 좀 해보자. 여기까지는 생각이 가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발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은 뭐 자폭이다. 그리고 뭐 코로나 그 부분은 저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몰랐을 거라고 보시는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을 지지해주는 그런 활동 이런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천안함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만약에 알았다면 이건 완전 자충수잖아요. 이렇게 자충수를 둘 정도까지 저는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어리석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몰랐을 거다. 일정 부분은 알았지만 그리고 지금 비명계의 어떤 대안처럼 떠오른 박강원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까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증하자는 요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내 어떤 순혈주의라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김근태 의장 김근태 의장님에 대한 존중 분위기가 당내에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인사라고 소개를 했을 때에 더 깊게 검증을 하자라고 그렇게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당 안팎으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자,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증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혁신위원장 그러면 인선할 때는 좀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보실 계획이세요? 역량이 있고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에도 외부 인사로 하실 거세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래경 이사장은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도 이 마녀 사냥식 정쟁이 대상이 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본인의 입장을 굽힌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친중, 친북, 반미, 반대한민국 이런 사고가 완전히 본인의 세계관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뭐 그 어떤 바꾼다거나 이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이분이 1970년대 그 민청학년 사건부터 연루돼서 그런 경력이 시작됐다는 거죠. 당시 허목한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존중합니다. 그죠? 존중하고 더구나 김근태 전 의원은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그분은 정말 존경할 만하고요. 그분이야말로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의 대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그 당시에 형성됐던 세계관을 과감히 깨신 분이에요. 과감히 깨시고 마지막 정치 경력에서 이분이 김근태계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어떤 그 당대표 출마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걸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내경 씨 같은 분은 당시에 어떤 형성했던 세계관, 뭐 친중, 친북 이런 세계관을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그 그대로 1970년대에 화석화된 그런 분인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내 소신이다 얘기했다면 그런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걸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소개한 것이다. 일설이 그런 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비겁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왜 지금 현재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화 세력 그 당시 앞장섰던 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이 지금 와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은데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국민들은 전혀 그걸 설득력이 없는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앞서서 네. 저희가 이제 최원일 천안함 함장님과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최 전 함장님이 하신 말씀이 민주당 의원들과 또 민주당 인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래경 이사장과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다. 물론 이제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부분만은 이제 국한된 겁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천안함이 폭침된 게 아니라 뭐 자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 의해서 뭐 폭파됐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천안함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폭침이 났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통일운동이나 어떤 평화 추구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의심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 굉장히 큰 논란을 겪으면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뭐 본인들의 어떤 지지 기반이 그쪽으로 굉장히 경도돼 있거나 이런 분들 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마치 지금 국민의힘에서 5.18과 관련해가지고 5.18이 공식적으로는 정리됐지만 어떤 강한 지지층과 연결이 돼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아직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와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어떤 그런 생각이 민주당에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이래경 이사장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그 임명하고 사퇴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확인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일단 이재명 당대표께서 비명계가 요구했던 혁신의 방향 그리고 국민 중도층에서 요구하는 어떤 혁신의 방향으로 갈 혁신의 의지는 별로 없구나.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 방향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재임명할 때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로 남는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는 임명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란 게 주변 사람이 아니라 비명계와 뭐 이렇게 중도층이라든가 국민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층에 대한 뭐 여론의 취합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리고 과거의 행적들을 정확히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자, 뭐 이래경 이사장이 이제 당일 사퇴를 하긴 했지만, 자 이것으로 이제 여론이 가라앉을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최원일 환장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한 발언이 이것 또한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당의 대변인이 더더구나 이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책임지고 현재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야당 다수당의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저걸 공식적으로 저렇게 하나요?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이게 공당의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개인적 차원에서 뭐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그런 걸로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이래경 이사장이 아까 말씀드리면서 뭐 욕설, 막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같은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저걸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이래경 이사장 아까 선임한 그런 것도 이게 뭐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정도 생각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본인 발언을 취소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래경 이사장을 선임한 것이 본인들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혹시 다른 사람을 선임한다면 정말 혁신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선임해서 뭐 일종의 아바타를 세우고 그걸로 이제 뭐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뭐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민주당 DNA와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권 대변인의 그런 막말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권 대변인의 이제 뭐 논평까지는 아닙니다. 뭐 어차피 뭐 기자들과 뭐 주고받는 말에서 나온 말이니까 어쨌든 이 기자들한테 한 말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한 말이나 이제 그렇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네. 어쨌든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받은 상황에서 네. 당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본인이 이거를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당에서 어떤 절차, 징계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있게 사과와 이것을 수습하는 어떤 행위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런 말씀을 공당의 대변인이 하실 수 없잖아요. 저런 모습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국민의 어떤 이 대표라는 자리가 권한으로 느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을 좀 약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기본적으로 권칠승 대변인께서 지금 천안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함장께서 뭐 배를 버리고 나왔다든가 이런 건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는 것은 또 공직 내지는 당직 어떤 공식 직함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그 천안함 생존자와 함장님께 사과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이 최원일 전 함장 같은 경우에는 이 폭침됐을 당시에 이 함장실에 그렇죠. 갇혀 있다가 네, 구조가 된 이 구조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가라앉기 직전까지 함에 머물면서 그렇죠. 네. 대원들의 이제 그 퇴거를 지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경 이사장 파문으로 이제 당내 계파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내 중진인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고 이를 극복하려고 혁신위원장이 리더인데 그 사람을 지금 뭐 전혀 뭐 생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들었고 전혀 당내에서는 공론화가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권을 맡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매우 반상식적이고 몰상식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전히 그대로 단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의 기준에 맞는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예, 자 결국은 이제 혁신을 하려고 했던 혁신위원장의 임명 절차가 당내 이제 비명계를 더 자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 민주당의 어떤 계파 간 갈등, 또 계파 간 충돌 이거는 뭐 사실 예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뭐 격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혁신위원회에다가 전권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멋진 어떤 그 행보를 보여준다면 비명계에서 뭐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모델이 옛날 2016년 문재인 대표 모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거기다 김종인 대표,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전권을 부여했다. 심지어 공천권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비주류도 공격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공천권은 자신이 다 행사하면서 그냥 무늬만 혁신을 뭔가 혁신안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 존중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혁신의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지만 더더구나 이와 같이 정말 갈짓자 행보를 보이니까 계파 간 갈등
이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6월 말 6월 24일경인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비명계가 정말 뚜렷하게 어떤 그 행보를 보이지 못했던 것은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였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차기 어떤 대선주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한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현재 벌어지는 어떤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주류 비주류의 갈등 격화될 수밖에 없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다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